혹시 바람난 남편이 이런 말들을 하진 않던가요? 너랑은 대화가 안 돼서 너무 답답했어. 집에 들어오면 숨이 막혀. 편할 데가 없어. 난 그냥 외로웠을 뿐이야. 위로받고 싶었다고. 처음에는 이런 말을 듣고 당황스럽고 너무 화가 났다가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정말 내가 잘못했나?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건 남편인데 오히려 내가 죄인이 된 것 같고 이 상황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해지죠.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제가 오늘은 상가사건을 주력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로서 이런 남자들의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반박하고 남자들이 외도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외도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하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도 차차 해소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람핀 남편 유형이 어디 있어? 그 바람핀 남편인 거지.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굳이 유형을 나눈다면 반복적으로 바람을 피는 습관형, 가정 불화 때문에 바람을 피는 약간의 사람들, 그 정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바람 피고 싶어서 피는 거예요. 습관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습관이었는데 우리가 일부만 발견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뭐 여자를 만나고 싶은 거죠. 와이프랑은 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든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있든 여하튼 밖에서 새로운 이성을 만나면 그 사람 또 만나고 싶고 누군가 연애하고 싶고 그런 설레는 감정을 계속해서 느끼고 싶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떻게 집밥만 먹고 사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들으시면서 막 징그럽다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분들이 아내를 가스라이팅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또 가스라이팅 당하는 아내들은 또 되게 착하고 유순하고 막 그러신 분들이 또 되게 많아요. 한 10년, 20년 지나가지고 아 내가 그게 가스라이팅이었구나 라고 깨달으시고 현타가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단골 멘트로 뭐 실수였어. 남자들 다 이래. 남자들 원래 이런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남 탓을 합니다. 아내 탓을 해요. 너가 뭐 이런 것도 안 해주잖아. 내가 밖에 나가면은 막 이렇단 말이야. 내가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이 안 좋았어. 그때부터 우리 관계는 안 좋았었던 거야. 20년 전부터 안 좋았어 하는데 그 사이에 애도 2명 낳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막 이럴 때 있어요. 좀 내로남불이고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죠. 내로남불이고 뭐 좀 죄책감이 없고 근데 그 죄책감이 없는 거의 기저에는 이기적인 마인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상처를 좀 입든 뭐 어떻게 했든 여하튼 내가 돈 벌어 오잖아. 내가 지금까지 잘했잖아. 내가 다 부양해 왔잖아. 그걸로 이제 퉁치려고 하는 거죠. 가부장적인 면 있는 경우들이 꽤 많고 집안에서 갑질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그에 반해서 이제 아내는 보면은 완전 헌신적으로 살고 집 밖에 모르고 이제 가정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완전 녹여내신 그런 분들 많고 자녀들 보면 자녀들은 또 엄마가 그렇게 사랑을 줘가지고 뭐 애들은 다 잘 성장해 있고 막 그런 가정들이 되게 많아요. 마음이 여린데 불륜을 하고 막 이런 케이스도 없지는 않아요. 우리가 되게 열심히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향해서 막 왔는데 결혼을 해보니까 너무 아니야. 서로 너무 안 맞아. 그러면서 바람 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불화 때문에 바람 핀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중에서 정말 불화가 없었으면 바람을 안 폈을 건데 아주 심각한 불화. 그 불화가 심지어 바람 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상대방 배우자가 저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불화가 심하게 생겼고 그런데 뭐 애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살다가 바람이 나는 그런 경우 희귀합니다. 잘 없어요. 근데 다 그 주장을 해요. 원래 사이가 안 좋았고요. 뭐 했고요. 예전부터 뭐 저랬고요. 원래 아내한테 문제가 많았고요. 뭐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80% 이상이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사실관계를 크게 왜곡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거기 이제 남 탓이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크게 뭐 말씀을 드리면 바람둥이형이 있고 가정불화형이 있는데 가정불화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을 보면 실제로는 8, 90%는 바람둥이형인데 스스로가 주장만 가정불화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진짜로 가정불화가 있고 뭐 어떤 다른 선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쌍방의 책임이 비슷한 상황에서 뭐 바람이 나고 이런 케이스는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가정불화의 주장을 하는데 대부분은 핑계고 그냥 기승전 바람입니다. 바람 피고 싶어서 이런저런 이유를 다 끌어와서 바람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부부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자기들 내부에서 해결할 문제지 부부 갈등과 바람의 관련성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책임감이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도 잘 넘어갈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과 마냥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면모 그런 부분들이 바람 피게 만든다라고 봐요. 되게 많은 남자들이 안 걸릴 거라 생각해요. 결국에는 자기가 바람 피고 싶어서 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문제가 이성일 순 없잖아요. 그 문제라는 게 어떻게 하면은 제3의 이성일 수 있을까요? 그 문제가. 여기에 사랑이 끝났다? 여기에 사랑이 끝났으면 이혼을 해야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냥 욕심꾸러기 어린 아이 같은 마음으로 요것도 손에 꽉 쥐고 싶고 요것도 손에 꽉 쥐고 싶은 마음으로 바람 피는데요. 가정도 유지하고 싶고 왜냐면은 가정을 유지한다는 건 사회적으로 안정적으로 자기가 어떤 문제 없이 살아간다는 거에 대한 결과물이잖아요. 그리고 바람도 피고 싶고 그러니까 여자친구도 있었으면 좋겠고 즐기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근데 습관형 바람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 한 명이 아니고 되게 다수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내가 이런 여자 만나고 저런 여자 만나고 저런 여자 만나고 이걸 엄청 과시하고 싶어 하고 근데 가정도 잘 유지하고 있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되게 능력이 있어 보인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보통 보수적으로 사고를 하세요. 그래서 이 일이 딱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부터 생각을 해요. 게다가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남성들이 아주 많은 수의 남성들이 너 때문에 그랬고 그때 뭐 어떤 일이 나는 되게 마음에 상처였고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했고 저떻게 했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성들은 그거를 가능한 수용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진짜 그랬구나. 그랬나? 자기를 돌아봐요. 근데 실상은 제3자적 입장에서 보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뭐 싶은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내 때문에 바람이 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연애 안 하고 있는 아들을 연애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연애를 안 하는 어떤 사람을 연애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우리가 실제로 노력을 하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남편이 바람이 난데 그게 내 탓이라고 아내가 그 정도 능력이 있다고 대단한데요. 그거는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의 탓이 아닙니다. 남편의 외도를 발견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 자체가 남편으로 하여금 내 와이프는 이렇게 해도 이혼하자고 이야기도 못 꺼내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학습이 되면 더 열심히 외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한번 걸렸잖아요. 왜 걸렸는지도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보통 아내들이 어떻게 알아냈는지도 다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을 조심해야겠구나라고 학습이 돼서 그다음부터 그걸 적용해가지고 더 안 걸리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행동은 뻔뻔스러워져요. 처음에는 좀 미안한 것 같고 처음에는 눈치 보는 것 같고 처음에는 이제 뭐 안 하던 설거지도 하고 뭐 시키는 대로 하고 그리고 뭐 집에도 일찍 들어오는 것 같고 하거든요. 금방 없어질 수 있습니다. 금방 다시 변해요. 남편이 외도를 발견했다 그러면 초장에 내가 증거 있고 지금 미안하다고 하고 할 때 자백받고 해서 상간소송 진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본인이 바람을 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학습을 한번 시켜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남편의 바람을 발견을 했는데 아직 남편한테 이야기하기 전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첫 번째 증거 수집부터 하세요. 이 상황을 놓쳐서 증거를 싹 다 놓치고 뭐 나중에 남편이랑 이야기하면서 남편이 제발 그거 지워줘 해서 증거 다 지우고 그리고 나서 화병이 나가지고 소송은 하고 싶은데 증거는 없고 그래서 고통 겪으시는 우리 의뢰인들 너무 많습니다. 이거 우리 의뢰인들이 질문 정말 많이 하는데요. 상간소송은 이혼을 해야 되는 건가요? 상간소송은 무조건 이혼인가요? 혹은 상간소송하는 게 일을 크게 만드는 건가요? 이런 거 질문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면 남편이 그 얘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너 소송하면 내가 이혼할 거야. 못해요. 유책배우자잖아요.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해봤자 법원이 기각시켜줍니다.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을 시키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하면 이혼할 거야에 겁먹으실 필요가 없어요. 남편이 이혼 청구를 해봤자 기각이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내가 더 안 좋아. 혹은 뭐 그렇게 하면 상간녀가 뭐 성격이 장난이 아니라서 자기가 회사에 다 알릴 거야. 어떻게 알립니까? 부끄러워서.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건 지금 남편이 여러분을 가스라이팅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진짜 잘못을 인정하는 남편의 태도는 보통 어떠냐면요.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당신의 마음이 풀어진다면 내가 뭐든 돕겠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여기서 내가 할 말이 없다.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 이게 진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남편의 태도입니다. 이런 남편의 태도를 확인한다라고 해서 또 섣불리 증거실 주시면 안 됩니다. 제 의뢰인들 중에서 그것 때문에 증거 지었다가 나중에 후회하시는 의뢰인 정말 많습니다. 상간소송 우리에게 해롭지 않아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다 라고 하면 상간소송하고 판결받고 우리가 주장했었던 내용을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피해자라는 것도 확인을 받고 그렇게 위자료 받고 그렇게 이 상황을 매듭 지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남편의 외도를 발견한 아내분들에 대해서 아내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드립니다.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남편이 바람난 건 남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강요받지 말고요.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편해지는 방식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증거는 절대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 싶으신 분들은 아래 대표번호 남겨놓으니까 거기로 연락을 주시면 저와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최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